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완 이청훈입니다. 정법의 인문학 차원에서 오늘은 논어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옥략편 7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은 공자의 말씀은 아니고요, 공자의 제자 중에 민자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민은 성씨고요, 자근은 자입니다. 어릴 때 부르는 이름, 우리가 자로, 자공 등등 하잖아요. 자하. 이 민자근은 이제 자근이랍니다. 자근.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성은 안 붙이고 자로, 자공, 자하 그냥 부르는데, 꼭 민자근만은 민자 성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아련이렇게 한데, 아무튼 그러합니다. 하여튼 이 자공 자로는 성은 안 붙이고 민자금만은 민자 이름을 붙이는데, 그만큼 이제 공자가 아끼는 제자 여러 명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안전일이 있었고, 또 민자금 또 상당히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자금은 덕행과 또 효행을 이제 부분에 비추라는 사람이고, 이 민자근은 어릴 때 부모가 뭔가 모르게 많이 학대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도 그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냐고 부모님을 끔찍하게 잘 모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는 간복을 해서 민자근을 공자의 문화에 입문시키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시키고 했는데, 아무튼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녀는 안빈낙도를 즐긴 반면, 민자근은 아까 말한 대로 덕행, 효행에 뛰어났다. 공자보다 15살 어린데, 공자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 정치에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고 했던 것은 다 뭔가 나라에 쓰임새 있게 정치를 하려고 이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연하고 민자근만은 공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정치에 나아가지 않냐고 이 배운 바를 몸소 실천했다라고 많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근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문장도 살펴봐드리고, 오늘 공자의 말씀은 없습니다. 아마 이 문장은, 이 논어는 공자의 어록인데 이것을 언급해놓은 부분은 아마 민자근의 이 제자들이 아마 이 문장을 뽑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니까 계시는 사만시 한 사람으로서 폭정을 많이 일으켰죠, 그렇죠? 계시가 시켰다. 뭐를 시켰다냐? 민자근은 이건 민자근 위비제, 위는 뭐를 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비는 비읍이란 시점에서 계시가 땅을 물려받아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땅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겠죠, 그렇죠? 비읍이는 글쎄 자기 신하로 하게끔 하자. 민자근 말했다. 뭐냐면 선, 이때 착할 선자라보다는 잘이라는 의무로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위, 아, 사, 은.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사, 말을 잘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누가 요즘 같으면 청와대에 있거나 어느 어떤 관직에서, 청와대는 다 정무직급들이잖아요. 그냥 대통령 마음만 들면 그 자리에 청와대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자 우리 청와대 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말 좀 잘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니까, 가탈렸자 여유 부아자라, 즉
요 보니까 이 여자는 같은 여자인데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부는 이제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이 나를 다시 이 만약에 부른다면 이제 부른 것 같다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요 여자를 요 과일 가자로 같이 썼어. 루꼬아 해가지고 뭐 영어로 말하면 if라는 뜻입니다. if. 그러니까 나를 다시 부른다면 적오 그렇게 한다면 적오 나는 어떻게 반드시 있겠다. 어디 문 위에 있겠다. 이 문은 자 보니까 중국의 대큰강 아마 황하강 큰 같아요. 이 강이 있으면 요 강 위에 있겠다는 게 아니라 뭐 한강이라면 한강 위에 여기 있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한반도를 따지면 아마 여기에 뭐 여기 한반도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압록강, 여기 두만강이니까 만약에 이 문을 여기 압록강을 지칭한다면 압록강 위에 있겠다라고 한 뜻은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위에 있겠다. 그럼 위에 있겠다는 무슨 뜻일까요? 중국에 가 있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문이는 그 양저강 중심으로 위에는 제나라 있고 밑에는 노나라 있으니까 공자는 노나라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나라에 있으니까 그의 제자는 당연히 노나라에 있겠죠. 그래서 나는 만약 계시가 나를 하여금 다시 지휘하에 부활을 삼겠다 등등 한다 그러면 나는 노나라에 있지 않냐고 다른 나라로 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민자거는 이 공자가 계시 사만시들을 아주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공자의 뜻을 알고 정치에 나아가지를 아니하고 오로지 득행과 효행만 실천했다. 공자의 많은 제자 중에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자로는 자기 힘을 믿고 정치에 나아가지고 결국은 저 죽임을 당하고 또 염려 같은 것들은 분은 이 사마시의 신하가 돼가지고 재산을 막 전가시켜주고 공자가 타일렀죠. 니 왜 그러냐 내한테 배우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공자는 북을 두드려라 나는 다시는 얘를 우리 문화에서 제외시켜라 하고 그렇게 시키면서 어떻게 자로같이 힘을 강직한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화를 당하겠죠. 그렇죠? 뭐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내 성격이 강하면 당신이 시키면 뭐 굳이 내가 하겠냐 해가지고 버팅기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를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염류와 같이 나약한 사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공자의 염류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자로같이 강직하지 아니하니까 이 머리 두뇌는 발달되어 있으니까 시키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 따랐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공자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강하면 화를 당하고 약하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 작은 정민자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공자는 그렇게 평가를 했다 합니다. 민자간은 말을 평소에 잘 안 했대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말 한마디 하는데 그거는 이치에 맞게끔 일을 했대요. 말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누가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성이 무너졌다 하면 이 어떤 사람은 이 성을 무너지니까 다시 짓자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민자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서 그럴 필요 있냐 보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쪽으로 말을 잘 안 했지만 말을 하게 되면 사리에 딱 분별하게 딱 말을 했대요. 자, 그럼 이걸 헤드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요즘 뭐 청와대 뭐 정치나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체도 뭐 퇴직을 해서 뭐 법원에 공부했다 어디에 공부했다라고 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많이 이제 모셔가잖아요. 그 모셔가는 이유들은 뭘까요? 다 어떻게 안 되겠지? 무엇을 뽑아 먹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힘을 뭐 대부분은 뭐 야당 정치가를 위해서 평소부터 왕래가 있다 해가지고 대부분 판결도 이상한 판결 내리고 지금도 이상한 뭐 하고 있다 등등 얘기가 들리는데 상대가 민자건은 그걸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자로나 어떤 염료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했지만 말로는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민자건은 공자의 뜻을 알고 정치에 나아가지 않냐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오늘날만큼 이름을 날리고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거의 반공직이라 할 수 있는 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나와서 이랬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많은 유혹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 해달라고 하니 그런 통보를 받았지만 저라고 한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마음이 없을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는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할 건가 곰곰이 생각을 했었을 때 현재까지 내가 있어 온 요 자리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으면 어떻게 해? 이제 다시 갚아야 된다. 그게 사람이 도리지 않겠냐? 갚는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특정한 회사에 몸을 담아서 그 회사를 위해서만 할 건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건가? 라고 저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이제 그 사람 내가 여기 오기까지 많은 어떤 공덕이 돼서 베푸는 방법인가 하는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대부분 판석할 때 했던 분들이 어떤 마트에 편의점에 정원을 있다고 말도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바른 길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남들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까지 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고가 있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대갚느냐 라는 거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요즘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해드린다면 정당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잡는 게 정권을 잡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왜 정권을 잡느냐랑 한 거죠. 자기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많은 정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사익을 즉 자기 무리들이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봤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자건처럼 이 앞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식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자건은 그것처럼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과연 그 사람의 신하가 돼서 일을 하는 게 나은 건지 그렇지 않냐고 또 다른 길을 나아가서 하는 것인지 이제 저희들처럼 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현장에서 이제 점점 떠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저께도 누가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한마디 해준 것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100세 인생을 사거든요.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서
은퇴 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처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일생을 무엇으로 연금만 받고 연금을 축내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걸 바탕으로 연금이 없더라도 내가 정당당당 일을 하면 또 다른 경제력이 따라 붙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오늘 옥냐편 7번째 문장은 그런 차원에서 많이 와닿네요. 한 해의 계시가 시금에서 논날이 실권자거든요. 뭐든지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자기 기와에 와서 비읍이라는 곳에 시금이면 중국 땅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땅이면 뭐 도지사 되겠죠, 그렇죠? 도지사 좀 해보라고 얘기하니까 가감하게 거절하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 제 나라로 가버리겠다 라고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을 보고 많이 가슴이 좀 멍한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누가 나를 부른다면 나를 어떻게 뭐 이용해 먹겠다 그런 지니까 많이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